공호 유리식과 유리함수 15페이지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의 제목이 유리식과 유리함수인데요. 유리식의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은 얼추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 뭘 배운다? 유리식의 활용 문제에 보통 사용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좀 정리한 다음에 유리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식 문제에 보통 활용되는 많이 나오는 개념들 좀 볼 건데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A를 X% 증가 후 Y% 수능 시험에 A를 X% 증가 후 Y% 감소시킨다 라는 요 녀석을요 수학적인 표현으로 수식을 세어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잘하잖아. 100원짜리가 있는데 얘를 1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얘를 30% 증가시켰더니 안 팔려서 가격을 10% 할인했다. 이때 가격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 잘 풀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건데 차이가 있다면 숫자를 문자로 대체했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개념을 가르치냐면 숫자로 나오면 계산을 다 하는데 문자로 나오면 식 세우기를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중학교 때는 대부분이요 문자가 아닌 상수 쪽의 문자가 아닌 숫자로 주어지게 돼 있다면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이 문자로 나와요. 그래서 개념을 모르는 학생은 문자로 나왔을 때 답이 없다. 자, 그럼 A를 X% 증가한다 라는 녀석은 수식으로 어떻게 세우냐면요 A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X% 증가한 후의 가격은요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원래 것이었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뭐야? 증가분이 되는 거야. 원래 것에 증가분을 더한 것이 A를 X% 증가한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A를 Y% 감소했다는 A의 1 마이너스 100분의 Y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시험에 나왔던 X% 증가 후 Y% 감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맨 처음 A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X% 증가하면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현재 가격인 거지. 그런데 이 가격으로 안 팔리네? 그래서 Y% 다시 이 가격에서 감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뒤에 1 마이너스 100분의 Y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으로요, 문자 수식으로는 이렇게 세우는 거야 라는 사실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니까 A의 B% 증가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야, 이건 A의 B%야. 야, 이건 A의 B%가 증가한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A의 B%라는 말 나오면 수식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A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100분의 B만 곱해버리면 돼요. 이게 바로 A의 B% 되겠습니다. 하지만 A의 B%가 증가했어 라는 표현은 A의 1 플러스 100분의 B 위와 같은 표현이 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아래에 보니 얘가 하나 나와 있네요. 버스 요금이 기존 100원에서 현재 150원으로 바뀌었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버스 요금이 몇 %가 되었다라고 표현한다? 버스 요금이 몇 %가 되었다 이 상황을 국어를 잘 못하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예, 150%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아래 표현 같은 상황이지만 버스 요금이 몇 % 증가했다? 50% 증가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은요 둘 다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리식 파트 문제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면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과학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뜬금없이 수학 문제인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과학 이론 문제가 막 그 문제가 나오면서 이런 과학의 상황은 이러 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애들은 그 문제가 기니까 이거 뭐야, 나 이론 모르는데 예시 못 풀겠다 이러는데 수학 시험 문제지에 나오는 과학 이론의 특징은요 그 문제 속에 전부 다 너희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공식 알려줄게 라고 출제자가 다 공식을 줘.
그래서 그 공식을 찾아가지고요. 정말 출제자가 하라는 대로 그 공식에 일일이 대입만 하고 유리식 우리 뭐 번분수나 이런 거 정리하는 거 배웠죠? 정리 정도만 하면 답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즉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겉보기에는 수학을 모르는 애들은 어렵지만 속 내용을 좀 들여다봐서 공식 추출해내서 공식에 넣으란 대로 넣어서 정리만 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이론은 공식을 주는데 수학에서요. 공식을 주지 않는 개념이 중학교 때부터 4개가 있어요. 이 4개는 공식을 주지 않고요. 우리한테 야 이건 상식 아니야? 너 이거 다 외우고 있잖아 라고 상식으로 요구하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들이 있지. 바로 뭐다?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공식과 소금물의 농도 관한 공식과 단위 시간당 한 일량 공식, 단위 시간당 체험, 물량 공식 요 4가지는요. 공식을 너희들이 안다는 전제하에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자가 그 공식을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공식이죠. 거리는 뭐 곱하기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공식이에요. 그럼 우리 이 식을요, 속력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속력만 남겨놓으면 되니까 시간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되지. 그럼 분모로 내려갈 테니까 속력은 커다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요런 구조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시간만 남겨놓고 넘길 거야, 다. 그럼 속력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얘는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요런 상태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공식은요 주인공이 3명이에요. 거리란 속력이란 시간이란 애가 있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뽑아봐 라고 하면 누굴까? 거리. 시간이에요. 네,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중학교 때. 그럼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 하나 뽑으라면 누굴까? 속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유리식의 활용 문제예요. 유리식의 활용 문제는 뭐부터 해야 돼? 식을 세울 수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할 때요. 이 세 녀석의 특징을 보면 거리에다가 거리를 더하면 거리 나오니까 3km에다 5km 더하면 8km 되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시간 3시간에다가 5시간 더하면 8시간 되나요? 네. 그런데 30km per hour에다가 50km per hour 더해서 80km per hour 돼. 이런 식은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통 학생들은 여기에서 속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속력을 가지고 만드는 수식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차 방정식 문제를 요 거리 속력 시간을 가지고 푼다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80% 정도는 수식이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다 라는 구조로 수식이 만들어질 거야. 80% 정도가. 자, 그런데 한 20% 정도는 뭐가 나오니까 거리 더하기 거리는 거리야 라는 식으로 수식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연립방정식,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서 연립방정식이 돼서 미지수 2개, 식 2개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면 얘 하나 나오거나 얘 2개 나오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수식이 구성이 돼요. 거의 대부분의 수식에 시간이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수식이 만들어지지 절대로 속력 더하기 속력은 속력이라는 구조의 식은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럼 고등수학에서는요.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 중학교 때도 얘가 80% 얘가 20%의 비율이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얘가 거의 90 이상의 퍼센트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거리라는 녀석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 수식을 만들게 되면 이런 구조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은 어떤 거리가 나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수식이 세워지는 데 반해서 시간이라는 것은요.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더하기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 더하기 어떤 시간을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시간이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 과정에서 왜 얘가 중요하겠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유리식. 까놓고 말하면 분수식. 그러면 분수식이 있는 윗식이 중요하다, 아래식이 중요하다? 윗식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리 속력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은 거리 속력 시간 문제가 나오면 상황을요 그림으로 이거 요만큼 가는구나 이만큼 가는구나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고등수학 문제는 중학교 문제와는 달리 주어져야지만 식 세우기가 가능한데 주어지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해. 그건 뭐 하라고? 미지수로 놓고 풀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써먹는 편법 중에 하나죠. 덤벙대는 애들 무조건 실수해서 나가는 거. 단위 통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단위를 통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분 단위로 통일이 돼 있으면 시간 단위로 나온 건 전부 분 단위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은 시간 공식을 사실은 이렇게 외워요. 뭔가 항상요. 우리가 요런 유리식이 활용 문제에 나오는 소금 문제건 거리 문제건요. 수식을 세울 때요. 분모부터 채우기 시작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사람의 특징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요 녀석을 항상 이렇게 기억해요. 요 세 덩어리를 보니까 속력이랑 시간이랑 곱해야지 거리가 되네? 왠지 거리가 셋 중에 제일 등치가 큰 애 같은 거야. 두 개 곱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속력을 외울 때도 기준을 거리에 둬요. 커다란 거리를. 둘 다 커다란 거리야. 그런데 여기 속력이 나오면 나머지 시간밖에 없네. 그래, 커다란 거리를 나머지 시간밖에 없으니까 시간으로 나눈 게 속력이야. 시간은 어떻게?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게 시간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식 세울 때 이렇게 되는 거죠. 5km를 가는데 A가 이제 막 가고 있어. A의 속력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 뭐 속력 모르니까 미지수 X로 놓아야지. 이런 식으로 식 세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리부터 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왜? 이 분모가 미지수가 오는 경우가 많겠지. 우리가 배운 유리식은 분수식. 분수식이란 무슨 식이다?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아는 거 채우고 그 다음에 이거 써야 되는데 없네? 미지수로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간 공식을 항상 이렇게 외웁니다. 시간은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공식 세울 때마다 그래. 이건 이 시간에 이 시간도 하면 3시간 나오네. 그래. 커다란 거리부터 써. 거리 보통 주기 때문에 속력으로 나눈 거 더하기. 커다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 더하기. 여기에서 2시간 휴게실에서 놀았다고 2시간 했더니 어머 등산 갔다 오는데 7시간 걸리더라. 7. 이런 식으로 식 세우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보통 학생들은요 식을 어떻게 세울지 막 모르고 외우고 이러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와봤자 여기에선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 혹은 거리 더하기 거리는 거리 요런 수준밖에 안 나와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쉽게 식 세우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사실 이 파트는요 중학교 때 원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에서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얘 연습하면 엄청 잘해요. 애들이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네, 중학교 수학을 안 한다는. 자, 그러면 요번엔 우리 소금물의 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도 어떻게 구한다라고 배웠으니까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다 라고 요렇게 배우셨죠. 자, 그래서 요 녀석도요 어머 여기 A라는 비커가 있어 B라는 비커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림으로 상황을 정리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좋고요. 반드시 필요한데 주어지지 않은 정보는 미지수로 넣고 푸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도 주인공이 몇 명 등장하고 있습니까? 3명 등장하고 있어요. 농도랑 소금이랑 소금물이랑.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애는 누구일까? 소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별로 중요할 것 같지만 생각외로 중요하지 않은 애는 누굴까? 농도가 별로 생각외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마찬가지예요. 소금 30g 더하기 소금 50g은 소금 80g이다 라고 등식이 나오죠.
소금물 100g에 소금물 200g은 소금물 300g이다 라고 등식이 나오죠. 하지만 3% 농도의 소금물에다가 5% 농도의 소금물을 더했다고 8%의 농도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생각외로 농도고 제일 중요한 개념은 소금이다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정리할 겁니다. 다낭식은 다낭식 꼴이니까 소금만 빼놓고 다 넘겨버리시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얘도 공식을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적용을 빠르게 하려면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공식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데 100분에 적고 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요거는 외우는 방법요. 아예 적어 놓으세요. 아래로 빼서 화살표 옆으로 빼서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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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왜 그렇게 써야 되는데요? 이유가 있죠. 자, 소금물 문제는요. 패턴이 주어져 있어요. 문제를 표현하는 패턴.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 A%의 소금물 Bg이 있어. 혹은 A%의 소금물이 있어. 혹은 Bg의 소금물이 있어. 나와봤자 표현은 항상 요 셋 중에 하나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미지수 사용하지 않고 다 있는 녀석의 순서가 뭐야? 항상 농도를 제시한 다음에 소금물의 양을 제시해요. 예. 보통 이런 식으로 났나? 소금물의 양이 300g이 농도 2%의 소금물이 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만들어져요. 2%의 소금물이 300g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것만 해버리면 뭘 구할 수 있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금만 쏙 빼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볼까? 농도! 어머, 소금물이 없네? 미지수 X라고 넣어야지.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쓰시면 되고, Bg의 소금물이 있다. 어머, 농도가 없네, 농도? 농도 자리에 X 넣고, B 넣고, 100으로 나눠버려. 이런 식으로 식 세우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요거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자. 시작!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한 번 더.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식을 좀 만들어 보면요. 이런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 소금에다가 소금을 더하면 소금이 나온다라는 이 공식이 엄청나게 중요해. 예. 그래서 요 녀석의 실제는 개념은 이래, 큰 개념은 이렇지만 실제 수식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머,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의 소금에다가 농도 소금물 100으로 나눠버려의 소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생소금 50g 집어넣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항상 이렇게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물에 있는 소금의 양 더하기 생소금 이래서 소금 몇 g이 되더라 라는 이와 같은 구조의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건 소금물 가지고 만들 수 있죠. 소금물에다가 소금물을 더해도 되지만 이 소금물은요 사실 그냥 생물을 더해도 소금물이 늘어나지. 그리고 소금을 더해도 소금물이 늘어나요. 그리고 뭔 짓을 해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뜬금없이 얘를 증발시키네. 증발량은 빼주셔야 돼요. 바로 소금물, 물, 소금, 증발량 요것이 최종 소금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라고 여러분은 요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식 세우는 거 엄청 수월해요. 자, 그래서 우리요 요 농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은 이거라고 실제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상황은 농도 공식은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돼. 아, 농도라는 건 말이지 제일 중요한 소금부터 항상 채우셔야 돼요. 어머, 소금물 A에다가 소금물 B를 더했네. 좋았어. 소금물 A에 들어있는 소금은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보려고. 어머, 소금물 비에도 소금이 들어있으니까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보려고. 여기에 생소금을 부었다고? 이런 식으로 분자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럼 우리 뭐 만들어야 돼? 분모 만들어야 되지. 분모는 와우, 요 소금물 있죠? 요 소금물의 양을 요 밑에 그대로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소금물 있죠? 요 소금물의 양을 여기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모도일 때 소금을 집어넣어도 소금물이 증가하지. 그리고 소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생물을 집어넣으셔도 소금물의 양이 증가할 거고, 증발시키는 거는 소금물의 양을 감소시킬 거예요. 이런 요소를 다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맨 뒤에 곱하기 100만 하면 돼. 아무리 어려운 소금물 문제라도요, 여러분이 요 농도의 구조, 요 농도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외우는 게 아니지? 이해하는 거야. 요거 두 개만 이해하면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자, 아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라서 어차피 계산 안 돼요. 식만 세우시면 돼요. 중학교 학생이었다면 이게 숫자로 나와서 계산했겠지만 우리는 그냥 식만 세우면 돼. 식만 세울 수 있으면 계산은 껌이니까. 초에 같이 갈게요. 마무리 지십시오. 자, 우리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나왔지만 숫자로 나와도 이렇게 나오면 중학교 애들이 죽을라 그러지. 뭐 상황이 이리 복잡한데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식 세우기만 잘하면 돼요. 자, 뭘 구하래? 최종적으로 농도 구하래요. 그런데 A%의 소금을 Bg에 C%의 소금을 Dg을 섞고는 물 30g을 더 붓고 3시간이 지나자 소금물 중 20g이 증발되어 무게가 가벼워져서 소금 15g을 더 집어넣었다. 이 상황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금부터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여기에 소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어떻게 쓰면 된다?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여기에도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에 있는 소금은 어떻게 표현한다? 농도 소금을 100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물 30g은 소금의 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증발량 20g도 소금의 양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무시. 그런데 뒤에 생소금 15g을 넣었대요. 그럼 15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 속에 등장하는 소금은 모두 다 찾아냈어. 끝났어. 그럼 우리 이제 소금물 하셔야죠. 자, 여기에 소금물 있죠? 몇 g입니까? Bg입니다. 여기에 소금물 있죠? 몇 g입니까? Dg입니다. 여기에 생물 30g을 더했죠? 플러스 30 해줍니다. 20g이 증발되었네요. 마이너스 20 해줍니다. 그리고 요 소금 15g은 소금물의 양 15g을 증가시킬 때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맨 뒤에 곱하기 몇만 하면 됩니다. 100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요.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갈게요. 또 이거 계산해야죠. 뭐 이렇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통 학생들이요 배워야 되는 외워야 되는 공식은 4가지예요. 거리 속력 시간,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 그리고 단시간당 한일량, 단시간당 체험 물량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생각외로 이 파트가 공식을 잘 못 외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전체 체험 물량은 뭐 곱하기 뭡니까? 공식. 그래,
못 외우는구나. 축하해. 잘 배우시기 바래요.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공식 안 줘요. 자, 얘는 뭐냐면요. 단위 시간당 채운 물량 곱하기 시간이에요. 단위 시간당 채운 물량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면 전체 일량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단위 시간당 한 일량 곱하기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은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뭐냐?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란 개념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얘는 뭐냐면 전체 이동한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더니 속력의 개념이 바로 뭐예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간 해준 거야. 저 어때?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같은 개념이에요. 단위 시간당 채운 물량이라는 건 물이 채워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단위 시간당 한 일량이라는 것은 물이 채워지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념 두 개가 좀 구분이 돼서 사용되는 이유는요. 이 전체 채운 물량이나 전체 한 일량은 보통 문제를 풀 때 항상 1이라는 숫자로 놓고 해석합니다. 이 1의 의미는 뭐야?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타깝지만요. 이 부분은 문제에서 거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계산하거나 계산조차 안 되면 뭐라고 놓고 풀어야 돼? 미지수로 놓고 풀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중학교 때는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아예 계산조차 안 돼. 그냥 미지수로 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냥 미지수로 놓는 건 냈다 치고 계산하는 건 알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주어지는 거예요. 갑이 어떤 일을 하는데 5일 걸렸어. 이러면 단위 시간,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은 뭐가 되겠어? 1일이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한 일량은 뭐라고 표현하면 돼? 5분의 1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단위 시간, 여기에서는 1일이 되는 겁니다. 단위 시간당 한 일 양은 5분의 1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밑에 물 단위 시간당 채운 물량도 보자. A수도로 물을 채우는데 3시간이 걸린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의 단위 시간은 뭐가 되겠습니까? 1시간이 되는 거겠죠. 자, 1시간당 채운 물량은 몇일까? 예,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계산은 보통 중학교 때 나오고 고등학교 수학에선 아예 이것조차 안 돼서 미지수로 놓고 푼다 라고 정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식 잘 세우셔서 유리식의 활용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로써 유리식에 대한 모든 개념은 끝났고 유리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정리해보자. 유리함수는 크게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나뉘어지는데, 다항함수에 들어가는 상수함수, 일차함수, 이차함수, 땡땡땡 n차함수를 여기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유리함수라는 파트에서 분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다. 분수함수는 어디에? 분모의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무리함수는 어디 안에? 루트 안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라고 정리해놓고 분수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요 분수함수는 되게 다양한 분수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7x분의 5 이런 거 분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그리기 우리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요 수학 하에서 뭘 배우냐면요. 가장 쉬운 분모 자리에 이렇게 막 몇 차, 막 4차, 5차 이런 게 들어간 분수함수가 아니라 꼴랑 1차가 들어있는
분수함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즉 분수함수 중에서 가장 쉬운 분수함수만 가볍게 공부를 하고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일차함수 들어있는 거. 그럼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쉬운 분수함수는 바로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죠? y는 x분의 1이라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이거 배운 적 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반비례 관계 막 이래가지고서는 이런 그림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운 적 있죠? 그 반비례 관계에 대한 이론이 그대로 넘어와서 분수함수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자, y는 x분의 1 이거 뭐냐면 x자리 어머 1 넣었더니 x는 1, y는 1 나오네.